네,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하정우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파이터치 코리아 운영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여러 이렇게 참석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마 발표하시는 분들 전체 평균 연령을 한 10살쯤 올려놓는 것 같은 어뷰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젊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인사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오늘만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서 제 양반이 인사만 하는 게 아닌구나라는 것을 좀 각인시켜 드렸으면 하는 게 저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제가 윤재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윤재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고요. 이 연구는 최윤재님이 작년 여름에 인턴십을 하면서 함께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올해 CVPR에서 오럴톡을 하게 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사설이 길었죠?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하던 시점에 뭐 여러 가지 개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 해가지고 뭐 픽투픽 포함해가지고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반응을 얻어냈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흑백을 컬러로 만드는 픽투픽 형태의 스타일이라든가 하고 사이클겐이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먹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이런 멀티모달 유닛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저희가 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갖는 명확한 문제가 왜 꼭 도메인 간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고요. 보시면 만약에 도메인이라 하기도 하고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머리 색깔이 한 3종류, 4종류쯤 되면 얘네들 하려면 이렇게 페어와이즈로 다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디스크리미네이트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메인이 4가지 종류가 되면 무려 이렇게 많은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차라리 제너레이터를 쉐어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문제 출발점이었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도메인을 정할 수 있으면 내가 첫 번째 도메인에 맞게끔 하면은 이런 금발이 될 거고. 이렇게 갈색 머리로도 바꿀 수 있고 회색 머리, 검은색 머리로 다 바꿀 수 있게끔 제너레이터 하나로 해결해 보자라는 데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많이 12개가 필요했던 거에 비해 그냥 요 하나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나로 충분하게 만들어 봅시다. 해서 출발했고 보시면 스타 토폴로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명명을 한 게 스타겐입니다. 저희 모델이 한번 스타가 돼보자. 라는 데서 출발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토폴로지에서부터 출발했다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풋으로 이미지 한 장과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타겟 도메인 레이블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풋 이미지는 256, 256 셀러베이 데이터를 주로 썼고요. 3채널이죠. RGB 3채널이고 타겟 도메인 레이블은 이 검은 머리 언니를 이제 갈색머리인가요? 아니죠. 금발로 바꾸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형적인 사이클겐의 제너레이터 구조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하고 레지듀얼 블럭스에서 버틀릭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업 샘플링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똑같은 얼굴에 대해서 머리만 금발로 바뀌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오브젝트 펑션 정의를 잘해야 되겠죠. 먼저 개인의 기본이 어드버서리얼 로스입니다.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기본적으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잘 구분하게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실제 사진은 실제라고 구분을 하게 하고 가짜 사진은 가짜로 만들게 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의 목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제너레이터를 잘 제너레이션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바보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이렇게 학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억저리 클래시파이어를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타겟 도메인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이 생성된 모델이 생성된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클래스를 찍어줄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로스 펑션은 클래시피케이션, 즉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가 얘는 지금 넣으면 블랙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타겟 도메인이 블론드이기 때문에 블론드가 나오게끔 이미지를 잘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동일하게 되게끔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머리 색깔만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똑같아야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컨 로스를 도입을 합니다. 사이클겐처럼. 그래서 리컨 로스를 도입을 하고 당연히 기본적인 에런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는 좀 통과를 해서 다시 요 생성을 했을 때 이 둘이 똑같이 생겨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생성된 모델을 금발에서 검은색 머리로 바꿨을 때 이 두 이미지가 똑같이 생겨야 제대로 학습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컨 로스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습이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네요. 자, 다시 보시면 이전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다르게 생겼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인풋으로 주어진 얼굴과 머리 색깔만 달라진 얼굴로 이렇게 학습이 되게끔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메인 정보를 어떻게 이미지 정보랑 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약간 트릭을 썼습니다. 얘네들 자체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사용을 하고 픽셀이 128 곱하기 3이면 RGB 3 채널이죠. 얘 각각이 하나의 채널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타겟 도메인에 대한 원하드 인코딩 벡터를 채널 와이즈로 컨캐테네이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요 전체가 입력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128이라면 128 곱하기 7이 입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실험 결과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뭐 비교 실험했던 모델들은 당연히 사이클간 집어넣고 기타 등등 한 2가지 정도 더 넣었고요. 그래서 머리 색깔 바꾸는 거 당연히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잘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머리 색깔뿐만 아니라 뭐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성별을 동시에 바꾸는 것도 저희 모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를 실험했고요. 하나는 정량평가, 하나는 정성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성평가는 아마존 엠턱을 사용을 했고요. 생성해낸 이미지가 어느 게 가장 그럴듯한가를 투표를 받았고, 논문이 원래 그런 거 알겠습니까? 저희 모델이 가장 잘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더퍼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표정 바꾸기 또 저희가 돌려봤고요. 뭐 다른 모델들 대비 저희 모델이 상당히 경쟁성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페어와이즈로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가 천장이면은 이렇게 페어와이즈 만들고 이렇게 페어와이즈 만들고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집어넣고 도메인 네이블만 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셋에 대해서 다 학습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델 대비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생성된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만약에 트랜슬레이션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프리트레인드 클래시파이어가 우리가 원하는 타겟 도메인의 클래스로 잘 예측을 할 거다라는 데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표정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생성된 이미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모델들의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대비 저희 모델이 훨씬 낮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파라미터 수도 비슷한, 이게 어차피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결국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춘 혹은 그보다 좀 더 작은 걸 사용을 하면서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죠. 어디셔널 리절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인풋 대비 각각의 어떤 애트리뷰트 혹은 도메인들이 얼마나 잘 바뀌는지, 그리고 멀티플 도메인을 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바뀌는지를 실제로 변환을 시켜봤고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셀럽에 있는 게 아니죠. 김태희 씨의 걸로 해봤는데, 아무래도 셀럽
한국과 동양인 이게 셀럽 데이터 학습하고 동양인 데이터를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안 돼요. 디스트리뷰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양이랑 동양이랑. 그래서 다른 셀럽 대비해서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셀럽이 아닌 외국인 중에 엠마 왓슨 짤이라고 하나요? 예, 요거를 머리 색깔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리뷰에서 또 나온 또 다른 하나, 얼굴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않고요. 씬 이미지를 입력으로 줬을 때 각 아티스트 풍으로 바꾸는, 아티스트를 타겟 도메인으로 잡고 바꾸는 걸 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그럴듯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파이토치 코드는 예전부터 저희가 논문 공개했을 때부터 이미 공개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 그 지금 저희 웹툰 리서치에서 인턴 하시다가 NC 소프트로 근무하고 계신 김준호님이 텐서플로우 코드도 같이 공개를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파이토치 쓰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지만 또 나는 텐서플로우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김준호님 코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HR 담당으로 돌아와서 저희 채용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턴십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제가 스폰서한 회사들의 회사 소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뽑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리컨스트럭션 쪽에 좀 질문이 있는데 네. 사실 그 리컨스트럭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옵션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해진 타겟을 두고 타겟으로 보냈다가 다시 소스로 왔다가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또 그 여러 번 반복하는 데 있어서 타겟을 다른 타겟으로 보냈다가 다시 소스로 오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한 번만 하는데 그 타겟을 사실 그러니까 G를 여러 번 타는 게 아니라 타겟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또 로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마지막 방법은 뭐 그 러닝을 계속 할수록 커버가 되는 영역이겠지만 이렇게 한 번 학습을 할 때 이제 그런 방식을 안 쓰고 한 번만 리컨스트럭션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실험을 직접 임플리멘테이션을 한 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틀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타겟 도메인을 랜덤하게 줬던 걸로 알고 있고요. 랜덤하게 주고 여러 번 반복하는 형태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바보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타겟 도메인에 해당하는 비슷한 이미지를 리얼 이미지를 주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얼터너티팅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아니면 추가 답변이 필요한가요? 먼저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몇 번씩을 반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요거는 실제로 실험을 하신 분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윤재님께 메일을 보내보시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궁금한 게 네. 그 지금 그 원하드 인코딩 가지고 이제 채널을 맞춰가지고 뒤에 합쳐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좀 비효율적이라는 약간 느낌이 드는데 네. 그걸 좀 다른 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넣어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이렇게 혹시 해보셨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네. 예. 그 좋은 질문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넣었던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냥 원하드 인코딩을 끝에 붙이는 피처맨 끝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 안 되길래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방법이 결국은 피처 디멘전이 만약에 뭐 2000이든 4000이든에다가 이 원하드 인코딩 끝에 붙어봐야 정보량이 굉장히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이미지 단까지 내려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양을 충분히 늘리면 어떻게 될까?에서부터 출발해서 돌려봤더니 굉장히 실제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던던시가 많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컨이 잘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과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옵티마이즈 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좀 더 다른 효율적인 인코딩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방금 나왔던 스타겐에서 사용하셨던 평가 방법 두 가지 말고 혹시 다른 평가 방법을 고려하셨었는데 이 두 가지가 좋아서 싫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평가해 보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요 바닥의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인셉션 스코어나 FID 같은 게 쓰이는데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셉션 V3에서의 KL 다이버전스 가지고 구하는 건데 인셉션 V3라는 게 이미지 넷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얼굴에다 써먹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 얼굴이 얼마나 잘 생성되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논문 내던 당시에 보면은 이런 퀄리터티브 그러니까 정성 평가는 있는데 정량 평가로 논문을 낸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년 7월 기준이죠.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굴렸던 게 그러면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아마존 엠터그 먼저 태우고 나머지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솔루션이 클래스파이어에 태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매트릭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